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렬이 원래는 전기하고 전자하고 통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제 내년부터 어쨌든 전기 나눠지고 전자 나눠지고 통신 나눠진대요. 그래서 통신 나눠진다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방향을 좀 잡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쪽 분들은 전기 전자고 이쪽 분은요 전기요. 전자요. 통신요. 전자요. 여기 지금 통신 두 분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 전자, 저쪽은 전자라고 했나요? 전자요. 전자도 한다고 쓰고 나머지 분들이 전기네요. 자, 일단 수업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요. 여기 수업 진행하기가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과목을 먼저 한번 보고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보고 그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혹시 초수가 아니신 분요, 재수이신 분, 다 초수이시죠? 네. 초수이신 분들은 일단 교육학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교육학하고 공교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전공은 모르겠습니다. 전공을 학교에서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시험 문제의 추세가 전공을 어렵게 낸다는 추세가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을 좀 많이 아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요. 괜히 졸업하고 한 몇 년 되는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막 졸업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했던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봤던 거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했던 걸 정리를 좀 잘 해놓고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쉽게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전공을 약간 포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직렬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전공을 좀 놓치신 분들은 이제 전공 공부도 진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시험이 전공이 80점 만점인데 80점 중에서 한 20점에서 22점이 공교로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60점에서 58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나오는데 이 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전자, 통신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과목 배점이 그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대충 수업을 진행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첫 해라서 사실 진짜 운이 좀 많이 작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 잘했던 게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게 있더라도 거기서 잘한 게 있으면 또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난이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육학이 20점이죠. 그죠? 올해 교육학이 뭐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교육학에서 좀 약간 주류가 아닌 것들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그게 비주류 내용이 나와서 그걸 정리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교육학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학 한 과목이 우리 전공 다 배우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도 1년 내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 같고요. 그리고 전공도 일단은 어쨌든 과목이 지금 각각의 개개 과목을 봐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요,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왜 나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개 과목별로 작년에 시험 봤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고 몇몇 문제만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대신 통신은 작년에는 2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 재작년 한 몇 년 동안 통신에 관련된 게 2점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통신은 문제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전기, 전자는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괜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범위가 더 확대된 느낌도 들고, 학교에서 이제 진짜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가 아마 합격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학교 공부를 다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전공이 이런 형태인데 개개 전공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거 한 프린트 내보세요. 없으신 분은요, 저기 있습니다. 저 제일 뒤에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자, 파트별로 전기, 전자, 통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를 먼저 보면요, 전기의 첫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3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공업 교육에 관련된 교사 자격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눈으로만 한번 봐두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거기 공업 교육에 대한 5페이지까지가 공교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공업 교육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이제 실제로 내용학에 관련된 건데 7페이지는 공교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업 교육을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챕터를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공교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범위가 아니어 가지고 공교는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다른 데서 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작년 합격자들 몇 명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설명회 정도는 해가지고 공부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는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해야 될 게 전기에서 8장입니다. 8장 한번 내보세요. 8페이지 한번 내보시면 실제 전기 파트에서 해야 될 게요. 처음에 전기 일반은 전기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일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회로요. 사실 회로 이론하고 같은 거죠, 그죠? 회로 이론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 회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설비. 그리고 전기 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 안전 관리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 한 권에 이렇게 전기 일반이라고 해서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교육학 두 번째가 회로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회로 이론 관련된 내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전기 자기야. 전기자기학도 한 과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있죠.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넘겨 과목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어공학요. 제어공학이 작년까지는 그냥 간략하게 해서 제어공학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나온 형태를 보면 제어공학에 일반적으로 자동제어 쪽이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였거든요. 우리 시험은 자동제어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시퀀스 제어라든지 PLC 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이런 쪽이 제어가 추가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라서 실기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걸 해야 됐었는데, 이제 어쩌면 내년에는 전기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어가 범위가 많이 넓어져 버렸어요. 넓어져 버려서 이 제어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요, 그죠? 전기기기하고 전력공학이 전력공학은 예전에는 2점 정도 나오다가 근래에 좀 잘 안 나왔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는 2점, 많이 나올 때는 6점까지 나왔는데 한 2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파트니까 이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기기하고 전력공학이 이렇게 좀 깊게 나올 수 있을 그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 이 설비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설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자공학이죠, 그죠? 여기 전자회로도 있습니다. 전자회로.
그래서 전자공학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기 실습 해가지고 실습 파트가 항상 이번에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원래 실습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뭐 이 실습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덜 나왔는데, 어쨌든 전기전자 실습 해가지고 그 실습에도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전기에 대한 실습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논리회로, 전자회로하고 논리회로 실습과 그다음에 이제 설비죠, 그죠? 이 설비에 관련된 실습들, 이런 것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그 13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 과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요, 작년까지 수업하던 내용 다예요. 여기에 딱 하나가 더 추가된 게 통신이요. 근데 통신 2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업하면서 통신 수업 들었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반은 통신은 포기하고 2점 나오니까 그냥 이건 포기하자.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나머지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목 나눠놨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설비, 작년에는 이건 안 했습니다. 얘는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 설비에 대해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전력공학하고 기기가 기기에 뭐가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전력전자, 거기 전력전자도 있죠. 전력전자가 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게 또 전력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는요, 사실 작년하고 가르치는 게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이 제어공학이라든지, 이 기기도 이제 2점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조금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설비도 한 문제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업은 전기 쪽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쪽 한번 넘겨보세요. 전자 쪽에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7페이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6, 7 해가지고. 다른 자료에서 또 7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프린터 저기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는 역시 공교 내용이고요. 8페이지 넘기시면 전자가 전기, 전자 일반 해가지고요. 전기하고 자기 있고 전기회로, 전자회로가 있는데 어쨌든 회로 이론이요. 회로 이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전자 쪽은 고등학교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전자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 제일 추가되는 과목이거든요. 추가되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요. 전자회로가 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전기전자 실험이죠. 역시 얘 실험하고 비슷해요. 실습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꽤 많죠. 아까 전기에서 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반도체 공학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공학하고 이 전력전자가 비슷해요. 사실 전력전자의 기본 개념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반도체 공학이고, 여기 이 내용들이 거의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설계회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회로 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실습에 했던 그 디지털 파트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디지털 설계도 그냥 대충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 해가지고요. 이거 전자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논리회로죠, 그죠? 논리회로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논리회로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파트에서 뒤쪽 내용에 있었는데 여기는 단원 하나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로 실험, 이것도 디지털 회로 실험 역시
여기 논리회로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디지털 실습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요, 전자계산기 구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내용이고 이제 나왔는데, 이 계산기 구조입니다. 그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메모리 맵 잡는 것까지 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 언어가 같이 있죠. 얘가 여기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역시 제가 수업을 못하는 범위입니다. 못하는 범위여가지고 작년에도 여기 수강생 중에 하나가 C 언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모든 문제를 풀게끔 해서 나와서 그 친구가 다 풀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게 통신 이론이에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자 과목에서 통신이 이제 쓰이긴 쓰이는데, 어쨌든 통신 이론인데, 이 통신 이론이요, 여기 있는 내용이 통신에 다거든요. 그러니까 통신공학에 있는 내용에 다가 이걸 그냥 압축시키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여전히 여기는 한 2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올해처럼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통신은 이게 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모의고사 볼 때 이제 한 문제씩 만들어 봐야 될 그런 주제 같아요. 주제 같고,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 통신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죠? 디지털 통신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도 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기죠. 그래서 전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에는 요거는 안 했습니다. 이것만 나오고 이건 안 했고요. 통신 포기하고, 이쪽이야 뭐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쨌든 이런 과목으로서 돼 있고요. 그래서 전기하고 전자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같이 해도 무방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파트입니다. 통신 파트도 역시 7페이지부터 돼 있죠. 근데 7페이지는 공교니까 넘기고요. 8페이지 보시면 일단 신호화 시스템입니다. 그죠? 신호화 시스템 해가지고 통신 이론이라고 적혀 있네요. 통신 이론.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고, 여기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근데 좀 목록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조금 더 추가된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에서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공학. 전파공학과 관련된 내용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회로. 그래서 전자회로 역시 나오는 거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파 응용. 안테나 전파공학입니다. 전파공학이니까 안테나공학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이크로파공학. 그냥 RF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이쪽은. RF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기전자 실습. 실습 파트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역시 마프가 이 계산기 구조 쪽 같아요. 구조하고 C 언어 같이 들어갔는데, C 언어가 통신이라서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전산 쪽만큼 어렵지 않을 거니까 뭐 지금 하는 난이도도 약간은 뭐 조금 깊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던데, 어쨌든 올해 나왔던 수준
보다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요. 그 다음에 전기작이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일반.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어쨌든 통신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하고 지금 전자하고 전기가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서 여기에 논리회로가 사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통신에서 논리회로가 전기보다는 논리회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에서는 논리에 대한 개념이 뭐 PLC를 공부할 때 논리를 좀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통신은 이런 기본 디지털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해도 논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좀 언급이 덜 돼 있는 거 빼고는 이 반도체야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몇 장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범위를 보면 얘 세 가지는 어쨌든 공통으로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이요, 얘는 사실 전기 기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설비 기준 같은 경우 기사 과목에 설비 기준이 있고, 뭐 그다음에 공사 재료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내용을 조금 공부하면 여기서 이 설비 기준에,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충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될 거니까 기사 과목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약간 봐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기계하고 전력공학이라든지 뭐 제어공학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과목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여기 기능사 책이고, 여기도 기능사 책에 다 나옵니다. C 언어는 제가 뭐 올해도 여전히 손을 안 댈 거니까, 기능사 책에서, 기능사 책이라는 게 사실 고등학교 책이죠. 고등학교 책에 정리 잘 돼 있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몇 권 책에서 내용 발췌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기능사 관련 과목이에요. 과목이고, 그 다음에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요, 전자공학이라는 시험 과목에 통신이 딱 2점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2문제 나와요. 2문제 나오는데, 여기도 전자 파트라서 통신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통신에서 어쨌든 한 2점이나 4점 뭐 그 정도 범위에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습 파트는 이 내용을 알고,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면 그 학교에서 하던 그 실습 과정이니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신은요, 통신이 제일 난감해요. 왜냐하면 요거요, 이 전기전자 통신은 사실 전자 쪽이라든지 전기 쪽은 얘가 차지할 범위가 지금 생각해도요, 올해도 그랬고 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학이 8점인가요? 8점인가 9점, 8점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도 뭐 한 10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죠? 9점, 10점 나왔던 것 같고, 전자회로가 몇 점 나왔죠?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6점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자회로 좀 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도 나왔고, 반도체도 일단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여기서 차지하는 범위가 올해는 여전히 한 30점, 35점, 35점 정도는 이 세 과목이거든요. 근데 내년 통신은요, 통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35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35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온다면 이 두 과목이었어요. 통신이니까. 근데 이거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범위가 엄청 넓어요. 사실 이거 하나도
이게 제대로 공부하려면 학교에서 한 과목,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여러 과목을 합쳐놓은 게 통신이론이잖아요.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배우는 게 그냥 신시라고 해서 신호화 시스템 한 과목 딸랑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챕터예요. 통신이 한 챕터고 하다 보니까 여기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할 게 이제 통신은 진짜 많은 것 같고요. 계산기 구조하고 뭐 씌워 넣어야 뭐 같이 여기서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기가 진짜 불편한 게 이쪽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그래도 오래 하던 관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과목 몇 개는 동영상 봐라 라고 하면 되고, 이제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거 몇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게 주가 아니라 이게 주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원 수업은 이걸 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업 주가 되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배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실제 공무원은 이것 2개 배우는데요. 공무원 수업에서 6개월 걸려요. 이론만 6개월 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꽤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신은 사실 이게 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난감한 사항이 통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렬이 통신으로만 나와요. 전기전자통신이죠. 그래서 일단 통신은 아마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통신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전기전자통신으로 나오죠. 아마 내년부터는 전기 따로 통신 따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통신이 사실 전국에서 제일 적게 뽑을 거예요. 제일 적게 뽑은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가 적으니까요. 통신과가 지금 몇 개 없거든요. 전기과가 일단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자가 좀 있고, 통신이 제일 적어서 아마 통신이 제일 적게 뽑을 거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 2, 3년 전에 들어갔던 거 사람들 일종 연수를 봤는데, 원래 처음에 받을 때는 통신도 신청하라고 하고 전기도 신청하라고 하고 전자도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신청해 놓고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다 전기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일종 연수 받은 사람들 다 전기로 받았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기가 사람이 일단 좀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통신이 그래서 수요가 적으니까 좋은 건 진짜 몇 명 안 뽑아도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통신을 합격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문제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공부는 자기가 통신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가 좀 알아서 이걸 많이 해야 될지 이걸 많이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이면 같이 이제 해 나가면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은 이 부분까지는 뭐 같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보다 하고 똑같은 깊이로 공부하는 건 약간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업 진행이 조금은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 범위다라는 거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랬을 때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일단은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가티오 뜨죠. 그래서 가티오가 발표가 한 5월쯤 되는데 5월 전까지는 가능한 한 공통 과목에 대해 이 셋 다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치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전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기기기요, 전력전자공학 이 파트가 공무원 수업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일단 공무원 수업을 했던 동영상을 드릴까 아니면 촬영을 한번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수업이니까 촬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괜히 제가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어 가지고 올해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내년에 촬영할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같이 하는 거고, 만일에 안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올해 찍어 놓았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없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거는 같이 해 나갈 거고요.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전자기기는 뭐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까 기기하고 계산기 구조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통신은요. 통신은 이건 대책이 않습니다. 특히 얘는 많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많은 범위를 하라 라고 하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싶은 것만 한번 좀 모아 가지고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역시요. 일단은 작년에는 통신 수업을 좀 제가 15년도에 이 학원에 왔는데 15년도 처음 할 때는요 통신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통신이 6점에서 8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점이 나와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딱 열심히 하고 나서 그의 시험을 봤더니 2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줬다고 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통신이 이제 좀 덜 나오니까 덜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찍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 좀 줄였긴 줄였어요. 줄였긴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많아가지고 만일에 이건 미리 듣고 싶은 분은요, 역시 이거 미리 듣고 싶은 분이 아니라 그냥 다 들으세요. 이거 들으시는데 이게 통신 촬영을 좀 덜 한 쪽이 있는데요. 그쪽 덜 한 쪽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이쪽은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용 보고 문제 보고 해서 이렇게 쭉 볼 사람은 보고요. 전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올해 첫 해니까 내가 이건 안 나오겠지, 2점밖에 안 나오겠지 하고 탁 자르고 그냥 다른 것에서 좀 이제 집중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전혀 안 나오고 이쪽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올해는 이전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동영상은 미리 열어드릴 겁니다. 미리 수업 들으면 미리 열어드려가지고 얘 수업은 정상 진행을 하고요. 얘는 이제 미리 1월부터 좀 시간 될 때마다 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요. 그쪽은 아까 그 15년도인가 16년 처음 와가지고 찍었던 동영상이 꽤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동영상이 제가 통신을 공무원 수업을 하면서 통신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딸랑 2점 나와가지고 그때 욕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꽤 내용 많을 겁니다. 이 동영상하고 문제풀이를 역시 여기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이 열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은요, 통신 수업을 제가 이번에 공무원 수업에서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 통신 수업의 공무원은 지금은 이제 늦게 온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무시하고 이 친구들은 시간 되면 공무원 수업 들어와가지고 오면 이 수업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첫 개강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수업을 동영상 열어드리고 그리고 이거 수업을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기 구조라든지 이런 쪽은요, 이건 7월달, 이건 5월달까지는 이걸 하고 6, 7월에 이런 기타 과목에 대한 것은 6, 7월에 다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어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범위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좀 그쪽을 동영상 자격증 전기 설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클이 좀 볼래요? 이게 프린터 없으신 분요? 한 페이지짜리인데. 여기는 왜 왔어? 왜 왔어? 지금 전기전자통신이 따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전기전자통신이 따로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요, 사실 이거요. 전기회로라고 하는 거.
기초전기전자 또는 여기 기초전기전자 일반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전자회로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쪽 통신 쪽이 동영상 제공을 하면 들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이 동영상은 제공을 하고 이 세 개의 동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요거부터 해가지고요. 작년에는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전자공학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거부터 수업을 하면서 이게 회로 이론하고 제일 유사한 과목이라서 원래 회로를 두 달 동안 했던 걸 그냥 같이 해버릴 거예요. 회로 한 달에 자기학 한 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과목을 1, 2월에 그냥 동시에 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해서 1, 2월 과목으로 이걸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1, 2월이고 3, 4월은요, 전자공학 여전히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 전자공학에서 여기는 전자공학이고, 뭐, 전자회로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반도체 공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논리회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논리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할 때는 전기하는 사람들은 뭐 살짝 안 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며칠 안 될 한 3일 정도거든요. 3일 정도 수업이고. 그 다음에 저쪽 통신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가능하면 들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통신은 논리회로를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논리를 들으시고, 전기는 PLC 할 때 논리를 쓰는데 또 PLC라는 기본 형태에서 논리를 알면 좋은데 그냥 시간 되면 듣고 시간 안 되면 뭐 자기가 선택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듣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기학은요, 이게 공학에서 필수잖아요, 그죠? 필수니까 회로하고 자기학은 여전히 점수는 많이 나올 거예요. 여전히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건 뭐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1, 2, 3, 4, 5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거, 3, 4월 달에 이거, 5월 달에 이거 해가지고 원래 이건 한 달 이렇게 잡고 한 달 잡았던 거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7월 달은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 아까 전에 얘는 가능하면 이제 공무원 수업에서 미리 동영상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하고 전력공학을 이건 유치를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제어공학하고 전력공학을 할 때는, 그 과목을 할 때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같이 할 거예요. 개개 문제풀이를 같이 해 나갈 거고, 얘는 이론 위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쪽은 이 전자기기하고 계산기 구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여기 통신 쪽은요, 이게 계산기 구조는 뭐 같이 나가니까 계산기 구조고, 또 하나가 통신에서 뭐가 있죠? 7월 달에 이 통신에서 계산기 구조인데 여기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근래에서 많이 언급되는 통신 내용을 한 달 정도 이제 좀 추가를 해서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내용 말고도 조금 더 깊은 내용, 그 목록에 보니까 보안 쪽이 나오더라고요. 통신 보안도 있고 해가지고 그 통신에 좀 특화된 내용, 이거 여기서 해드린 것 중에서 약간 부족한 내용 정도를 다시 보충을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구조는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안 쪽 관련된 네트워크에 좀 깊은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때 할 때까지만 해도 전기전자통신을 모두 하다 보니까 좀 깊게 내용을 안 했는데 이제 깊은 내용 몇 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8, 9월 달에는 뭐 앞에 얘들은 다른별 문제 풀이를 같이 할 거니까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던 문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른별 문제 풀이를 하고, 통신은 이때 이 수업하고 별도로 통신을 조금은 더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른별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은 사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야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통신을 모의고사를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시간에 해야 되고 따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내고 한 번 수업하면 끝나는데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은 시간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게 마무리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게 과목이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더 많아져 버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도 사실은 방향을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지금 이럴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자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여기 여기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교수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학과에 대해서 하는 거냐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좀 살짝 알려주세요. 살짝 알려주면 저도 이제 방향을 잡을 때 조금 더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1년 커리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저는 전자과인데요. 네. 전자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강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전자기기가 추가되고 과목 쪼개지면서 전기기기랑 전력이랑 대화가 빠르잖아요. 혹시 저거 추가를 하신 게 새로 추가된 과목이라 그냥 강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빠진 과목에 대한 배점이 좀 그거 갈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첫 가이드잖아요, 그죠? 이 가이드를 잡아 넣었으니까 아마 시험 문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겁니다. 전기, 전자 이거 한 10점, 10점, 10점에 얘는 디지털까지 하면 10점 추가해가지고 한 40점에서 조금 빠져가지고요. 한 35점까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20점이 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인데 이 20점이 지금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그 20점이 이런 데서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5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25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줬으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맞춰서 첫 해는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또 다른 건요? 질문이 그렇게 없나요? 네. 2018 커리큘럼상 3월이랑 4월에 자기학이랑 정기를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있던 책을 올해도 사용했어요. 자기학은 아마 같은 책일 겁니다. 자기학은 작년 책 그대로 이제 할 거고요. 회로 이론은 달라질 것 같아요. 회로 이론은 이 내용 같이 포함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까 아니면 지금 여기는 기초전기전자고 이건 회로거든요. 회로 두 권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지금 합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작년 그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권을 사기가 두 권 사시면 되는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네, 어쨌든 자기학은 똑같은 책으로 할 겁니다. 또 다른 건요? 저는 이번 연도에 온라인으로 1년째 강의를 들었었는데 들었어요? 혹시 이해 저 세 과목 같은 경우에 네. 주요 세 과목 같은 경우 혹시 내년에는 좀 범위를 많이 바꾸실 예정이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체화된 것들은 수업하면서 조금은 더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불안한 게 여기 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구체화된 걸 들어도 되는지 그게 지금 불안한데 그래도 이 구체화된 내용은 조금 더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는 아마 전기 관점에서 뭐 추가가 더 될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올해 정도의 수준에서 근래 문제가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쉬워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깊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초전기전자는요, 여기 전기회로라고 지금 적은 이쪽 파트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전기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전기전자가 좀 덜 나오는 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근데 그 이 실습 쪽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들으라고 한 게, 이게 실습 파트가 문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면 그냥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능하면 듣고 여유가 되면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요? 없나요? 자, 그러면 그 수업 들으셨으면 올해 시험 봤습니까? 시험은 내년에 아직 대학은 교직 이수가 안 됐는데. 아, 미리 다 들으셨어요? 네. 많죠. 대학원 공부보다 더 많죠. 수업을 해야 될 게 많고요. 제가 수업을 빨리 진도를 못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수업이 좀 길어지는 편입니다. 길어지는데 그래도 나름 올해 나왔던 유형은 그래도 문제를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초를 정확하게 아느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하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뭐 학기 가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 풀었다는 만족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통신 다 전공이 달라도 네.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냥 전기전자통신으로 뽑았으니까 내가 전기도 할 수 있고 통신도 그냥 전기전자통신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이라는 게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네, 이제 올해부터는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졸업할 친구들은 전기전자통신 나눠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전자통신이죠. 그러면 이제 TO 뜨는 거 봐가지고 TO에서 통신이 좀 많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 안 해도 전략적으로 내가 통신을 좀 안다 싶으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통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적다고 해서 합격이 힘들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래 전기전자통신으로 대부분 다 자격증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았으면 전기전자통신을 내가 주 종목이 뭐 이쪽이면 이쪽을 많이 할 거니까 통신으로는 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적으면 적은 대로 경쟁률도 좀 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접수할 때 눈치 싸움 많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렇고요. 좀 그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학교 가세요. 이게 우리 직렬이 지금 학교 가가지고 요즘 그거 기간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중학교 찾아가가지고 우리 학교 와라라고 홍보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TO가 다 찬 데도 있지만 좀 많이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하니까 과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선생님을 덜 뽑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졸업하고 학교 갈 수 있게끔 좀 하세요. 미적미적 하다 보면 이제 경쟁률만 높아질 겁니다. 계속. 경기도는 향후 한 3년, 4년 정도까지는 좀 뽑을 거래요. 올해가 이제 처음이고 앞으로 좀 많이 뽑을 거라고 하는데 서울은 올해가 막차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올해까지는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나갈 사람이 좀 적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도 아마 이제 2, 3년요. 한 3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580 개띠라고 하는 그 아저씨들요. 그 아저씨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기간이 되니까 나갈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좀 덜 뽑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기 같은 경우에 1, 2월에 같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1, 2월에 아니요. 기기는 동영상으로 일단 먼저 열어드릴 거니까 들으시면서 자기가 여유 될 때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는 1, 2월로 들어가 있는데 기기를 만약에 같이 들어가고 싶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동영상은 자기가 열어드리는 동영상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아무튼 추운 날씨인데 오신다고 고생했는데요.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이죠, 그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